안녕하세요. 국가공인자격 IT 플러스 강의를 하게 된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강의교수 박소연입니다. 지난 1차 시에는 IT 플러스의 자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 필기 시험인 정보 활용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2차 시에는 실기 시험인 IT 플러스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플러스 워드 프로세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 플러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아래 한글의 기능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검정 방법은 실기 시험이고요. 컴퓨터 작업형 형태의 실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의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보 활용 지식과 마찬가지로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출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세부 내용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입력 작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는 편집 작업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관련되어 있는 편집 용지를 설정하거나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설정하는 등 그리고 표 만들기, 표를 삽입하고 표를 편집하는 부분은 사실 입력과 편집 쪽 양쪽에서도 모두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 작업에 있는 출제 기준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 편집 작업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부분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따 유의사항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글 파일이 실행이 될 때 보통 수험자의 수험번호 .hwp 형태로 이제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간혹 수험자의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수험 번호를 꼭 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문단 보호라든지 조판 보호 그리고 눈금자 격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보기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과 관련은 없지만 수험자의 수험자가 실기 시험을 볼 때 그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입력과 편집에서 문자표 그리고 한자로 변한 글자 겹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표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0번 단축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글자 겹치기를 이용할 때도 컨트롤 F10을 이용해서 문자표에 있는 문자를 선택하고 글자와 겹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한자로 변환 같은 경우는 한자 키를 이용하셔서 원하는 한자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기본 문서 작성인 글자, 문단 모양 설정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따 문제 유형에서 같이 보시겠지만 스타일은 새롭게 생성을 하고 그 스타일을 설정해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 작업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개체 삽입, 그림을 보통 삽입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도 폴더에서 찾아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을 삽입한 뒤에도 앞뒤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림의 스타일 같은 것들을 줘서 그림에 편집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주석 부분인데 주석의 각주를 이용을 해서 하이퍼링크를 단다든지 설명을 글을 다는 형태의 주석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 캡션을 다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석에서 하이퍼링크를 하거나 다른 글과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하는 경우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력 작업에서도 표가 들어가지만 편집 작업 쪽에서도 이미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수정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셀이라든지 테두리 같은 것들을 편집하는 형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표는 표 셀 속성이라든지 테두리 배경, 셀 나누기 합치기 같은 기능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블럭 계산식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블럭들의 합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평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판 기능 및 기타 도구에서 머릿말, 꼬릿말 넣는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꼬릿말에 쪽 번호를 넣는 경우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지, 전체적인 시험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지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세 번째 편집 결과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한 문제가 편집 작업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편집 작업 페이지에서 지시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편집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편집 작업에서 원기호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편집 결과에 각각 해당하는 위치에서 원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는 입력 작업 및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입력에 대한 지시사항이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는 입력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제공 파일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는 파일도 2장이고요. 제공되는 파일도 2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주로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입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출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생성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고 표에 대한 편집,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글 상자에다가 입력하는 부분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입력 부분인데요. 텍스트들을 입력하고 아래쪽에 표를 그리는 형태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성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쪽에 편집 작업을 통해서 제목을 집어넣고 그림도 넣고 스타일을 이용해서 단락들 문구들을 수정을 한 다음에 표도 편집하고 아래쪽 글상자도 입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텍스트 입력 부분입니다. 지시사항에 따라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표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인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기 시험을 볼 때 이제 빨리 급한 마음에 실기부터 얼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유의사항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사실 유의사항은 미리 공개도 되어 있으니 시험을 보시기 전에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일단 문제 파일을 열 때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파일 및 그다음에 자료에 필요한 그림 파일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밑에 WP 폴더 안에 들어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일명 자체가 수험번호.hwp로 반드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가셔서 실기 같은 경우는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HWP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요. 간혹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수험번호가 아니거나 수험번호가 아닌 다른 파일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이용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저장 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반드시 WP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을 하실 때는 컨트롤 S 단축키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상시로 저장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지시한 요구사항에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자가 임의로 글자 서식을 변경한다거나 개체를 추가한다거나 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페이지 지시사항은 3페이지에 원문자 번호로 표시되어 있으니 앞에 있는 지시사항을 보시고 뒤에 있는 결과를 번호로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글꼴이 간혹 PC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신명조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문자들은 대부분 자판에 있는 문자들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만 다른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편집 작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편집 작업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입력 작업 페이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는 감점 요인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문제들은 전부 다 한글 2010의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일 저장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수험번호.hwp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반드시 하셔서 본인의 수험번호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과 아래쪽 탭에서도 파일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작업의 문항은 총 15개 문항입니다. 원문자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배점은 총 60점입니다. 그래서 편집 작업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되겠고요. 수험번호로 저장한 후 지시사항에 따라서 1쪽을 편집하시오.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집 용지 설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F7번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편집 용지의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왼쪽, 오른쪽에 대한 여백들을 설정해 주시는 게 1번 작업에 해당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쪽테두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쪽테두리 배경을 가셔서 쪽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이 위치 기준이 종이 기준인지 쪽 기준인지 첫 쪽만 할 것인지 모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릿말 만들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상단이나 꼬릿말 같은 경우는 하단에 들어가는 구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이 머릿말, 꼬릿말 만들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글상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글상자를 삽입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문단 모양이라든지 글자 모양도 변경해 주시고 나머지 지시사항, 여백과 관련된 부분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글자 문단 모양인데요. 1, 2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집 페이지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 두 개의 1번, 2번 문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필요한 글자체라든지 글자 색이라든지 문단 모양이 여기서 지시사항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스타일 생성 및 적용이 되겠습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글자 같은 것들을 미리 설정해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한 부분을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타일을 생성을 할 때 보면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 혹은 글머리표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통해서 스타일을 추가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스타일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항은 그림 삽입에 관련된 겁니다. 제공해주는 파일에서 그림을 삽입을 하시고요. 그거 관련돼서 본문과의 배치라든지 여백 관련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1번에서 7번까지 모두 정답을 포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1번은 편집 용지 설정이었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보시면 2번은 쪽테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여기 있는 머릿말 부분이고요. 4번은 글상자 삽입으로 제목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6번은 스타일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7번은 그림 삽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편집 작업에 있는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지막 8번 보시면 주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장의 끝 혹은 중간 단어 끝에 주석을 삽입을 하게 되면 각주인 경우는 그 페이지 아래쪽에 설명을 하는 문구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입력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편집 작업하는 1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페이지는 입력 작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작업 부분은 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과 아래쪽 표를 입력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항이고요. 배점은 4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입력 작업 부분에서는 두 개 문항, 1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입력하시오, 2번은 여기 보면 표를 생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단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는 한 페이지 위아래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가 들어있고 영문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작업에서는 오탈자가 나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전체 표의 크기 범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안에 그 제시된 범위 안에 표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셀을 합친다거나 셀을 나누기를 통해서 정답 예시와 동일한 표 형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 작업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두 가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워드 프로세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서 표 문서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표를 작성을 한다든지 주어진 데이터에서 수식을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보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사의 엑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스프레드시트 자격 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작업형의 실기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40분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시험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실기 시험에서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첫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는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에 대한 페이지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분석 작업, 네 번째 페이지는 기타 작업으로 여기 있는 차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파일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개의 워크시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입력, 서식, 계산, 분석 1, 2, 3 그리고 외부 데이터, 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서식 탭에서는 서식을 변경하는 게 주로 이루게 되고요. 계산은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계산하는 것, 분석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이나 가상 분석, 피벗 테이블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분석해서 하게 됩니다. 외부 데이터는 텍스트를 읽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외부 데이터 워크시트에 삽입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새로운 차트를 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예시 몇 가지 워크시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트라든지 편집 작업하는 것들,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부분합 같은 것들이 완성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의사항은 반드시 그 전에 숙지하고 오시고 당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암호가 들어있고요. 암호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주셔야 되고 이 C 드라이브의 OA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외부에서 읽어올 데이터로 텍스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격 처리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순서를 임의로 변경했다거나 이름을 변경했다거나 임의로 추가 삭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반드시 지시사항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수험자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입력을 한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시하지 않는 셀의 이동이나 수정이나 삭제 변경, 셀의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기본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은 세 문항 25점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입력 작업, 서식 및 편집 설정,
스타일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시트가 입력 시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영문이나 숫자, 한글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작업으로 서식 시트에서 하는 작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시사항이 쭉 나와 있고 혹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식 시트에서 서식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라든지 셀 서식을 달리하는 형태가 기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서는 계산식을 작성하고 함수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총 5문항에 3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날짜에서 이어나 위크데이 같은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논리는 대부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if, and, 그다음에 false, true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average라든지 count 같은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수학에서도 sum if s, 그다음에 round up 같은 함수들도 많이 나오고요. 찾기 참조 영역은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lookup, vlookup, hlookup, choose index, 매치 같은 것들도 기능을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계산 작업에서 함수를 이용하실 때 함수에 대한 기능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함수 삽입을 하게 되면 그 함수에 대한 설명과 인수에 대한 것들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시험을 보실 때 당황하지 말고 함수에 대한 것들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에서 주로 나오는 함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vlookup, count if s, rank 함수도 자주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가 혼합을 해서 2가지 이상 함수가 쓰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함수 인수창을 열어서 여기에 함수 인수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결과가 정확하게 들어간 결과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간혹 인수에 대한 설명을 모른다 인수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헷갈릴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도움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20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총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및 필터, 그다음에 데이터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부분합과 피벗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 작업 같은 경우는 수식을 분석하거나 검토 도구에 관련된 기능들이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서 자주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이런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2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주는 경우에는 여기 창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고 여기 있는 원본을 범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되 원본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이 2가지 케이스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 작업 또 다른 예제는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필터 결과에 표시할 필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까지 잘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나오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또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원하는 형태를 골라주시고요. 유형에 따라서 디자인을 설정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값 부분에서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대값을 구하거나 이런 경우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값 필드 설정에서 반드시 변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도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같은 경우도 거래처별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로 수량이나 지급의 합계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빼주셔야 겹치지 않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에서는 총 4문항 25점인데요. 여기 기타 작업에 차트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했던 부분합이나 앞에서 했던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인쇄 설정,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같은 기능들을 여기 기타 작업
작업부로 두 가지를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나누기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차트를 주어진 영역 안에 생성을 하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차트를 지시사항대로 따라 주셔야 차트의 결과가 완성된 답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시사항 외의 것들을 추가로 작업하게 되면 감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차트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실기시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시는 IT 플러스 워드 프로세서와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실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차 시에는 IT 플러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